수백 년 전, 한 마을에 전해지는 신비한 이야기. 오랜 세월 아이를 얻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작은 바위 하나였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아이 바위라 불렀습니다. 정성껏 기도하면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부부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부부는 바위를 찾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놀랍게도 3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위님, 부디 우리 가정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그러던 어느 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처럼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한 간절한 기도와 진심은 반드시 통. 아이 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5,000원 거울에서 매일 밤 여자가 나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처음엔 그저 싸고 예쁜 전신 거울이었어요. 판매자는 급하게 이사 간다며 거의 공짜로 넘겼죠. 거울을 받아온 첫날 셀카를 찍었는데 제 뒤에 낯선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3분 거울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속삭였죠. 내 자리를 돌려줘. 다음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이상했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거울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거울을 버리기로 했. 하지만 버린 후에도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울을 재활용장에 버렸. 집에 돌아오니 다시 제 방에 있었습니다. 3번을 버렸지만 계속 돌아와. 결국 망치로 깨뜨렸어. 그래? 지금도 매일 밤 발자국 소리가 들려? 거울은 없는데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두어. 당근마켓 판매자를 찾아 3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익사사고. 수심 1.5m 계곡에서 20대 청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간 그는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곡에서만 지난 5년간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존자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목을 누가 잡았어요? 진짜였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는 물속에서 차가운 손이 발목을 붙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조대조차 설명할 수 없는 현. 실제로 이 계곡 바닥에는 특이한 소용돌이가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한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밤에 계곡 근처 가면 안 돼. 물소리 사이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 전문가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사망자들의 공통점이 발견됐어. 모두 혼자 물에 들어간 순간 사라졌다. 올여름 당신도 계곡에 가실. 한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령섬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라남도 고흥의 낭도. 이 섬에서는 매일 밤 정체불명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곳을 지나간 어부 23명 중 19명이 같은 증언을 했다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달빛에 비친 낭도의 폐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 그런데 이 섬에는 300년 전 끔찍한 사건이 300년 전 3명의 신하가 반역죄로 낭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 무죄를 주장했죠. 결국 원한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 섬 주민들이 하나둘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47명이 사라졌고 남은 주민들은 모두 섬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낭도는 무인도가 되어.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불빛이 켜지고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직접 탐사를 간 2023년 1월 한 유튜버가 낭도 탐사를 시도했습니다. 드론 영상에 찍힌 건 충격적이에요. 분명 무인도인데 창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 켜졌다 꺼지는 불. 더 소름 돋는 건 섬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울고 싶은 충동이 든다나. 실제로 해경 보고서에도 낭도 근처에서 원인 불명의 심리적 불안 증세 다수 보고라고 기록되어있다. 당신이라면 이 섬에 당신이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던 하숙집 형도 그렇게 생각했죠. 낡은 하숙집, 3층 끝방, 귀신을 자주 본다는 형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어느 날 밤, 형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 눈빛이 너무 차갑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형은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들린 소리,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분명 형과 여자친구 둘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3명분이 들렸어요. 쿵, 쿵, 쿵. 누가 더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호기심에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그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습니다. 형 옆에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다. 피투성이 귀신이 형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하지만 형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의 방을 지나가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 형이 혼자 방에서 대화하고 있었어. 빈 의자를 보며 웃고 허공에 대고 속삭이고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아도. 형은 진짜로 귀신과 연애하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어제부터 제 방 문틈으로도 창백한 눈이 보인다나? 그 귀신, 이제 형만 보는 애예요. 지금 당신 뒤에도 누군가 2009년 옥수역. 한 남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열차,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이 새벽 2시 텅 빈 플랫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목격자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쓰러진 자리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증언했죠. 그날 이후 옥수역이 달라졌습니다. 늦은 밤 홀로 플랫폼에 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죠.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발밑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밤, 텅 빈 곳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열차가 지나간 직후 스크린도어 유리에 비치는 흐릿한 그림. 분명 아무도 없네. 그 그림자만 천천히 움직였다는 거. 한두 명도 수십 명이 같은 걸 봤다고 증언해. 영무원들이 수차례 CCTV를 확인했지만 카메라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하지만 목격담은 계속. 심지어 낮에도 그 자리를 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옥수역가에 혹시 여러분도 지하철에서 이상한 기분 느껴보나요? 아무도 없는데 시선이 느거나 갑자기 돌거나 그게 단순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깊은 밤 산길, 홀로선 아리따운 처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녀가 다가왔다. 이 깊은 밤, 함께 가줄 수 있나요? 떠돌이 장돌뱅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처녀의 고운 손길이 닿는 순간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졌다. 꿈속 같은 환락에 빠져든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날이 밝았. 장돌뱅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뒤집혔다. 옆에 있던 건 고운 처녀가 아니었다. 해골이 이빨을 드러낸 시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처녀 귀신. 밤마다 남자를 홀리던 원혼에게 붙잡혔던 것이. 간신히 도망친 그는 평생 그 공포를 잊지 못했다. 사람들은 경고해. 밤길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절대 따라가지 마. 선비님, 밤마다 이불 속에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과부댁이 던진 한마디가 온 동네를 발칵 뒤집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 밥은커녕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던 그가 옆집 과부댁과 나눈 대화가 시작됐다. 대체 뭐라도 하는 게 있긴 해요? 과부댁의 도발적인 질문에 선비가 침을 삼켰다. 아이고, 저도 하는 게 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글씨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순간 과부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더니 껄껄 웃으며 받아쳤다. 허허, 그럼 선비님, 그 붓이 얼마나 굵은지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결말. 아이고, 저도 하는 게 밤마다 이불 속에서 글씨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붓을 확인하겠다는 과부에게 선비는 기대에 부풀.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달콤한 밤이 아니야. 펑 몽둥이가 나. 이게 로마? 농담도 정지. 결국 선비는 게으르다. 붓은커녕 몽둥이로 호되게 마. 옛날 이 교훈. 게으름과 음담패설의 끝은 항상 밤 12시가 지나면 절대 문을 열지 말라. 시골 할머니가 손자에게 남긴 단 하나의 규칙.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똑똑 자정이 지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소녀는 할머니의 경고를 떠올리며 숨을 죽였다. 문 밖의 목소리가 점점 익숙해진다. 열어줘 나야. 분명 할머니 목소리였다. 소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추워 문 좀 열어. 할머니가 추위에 떨고 있을. 소녀는 결국 문고리를 잡았.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 할머니 그림자가 이미 방 안에 있어. 진실이 드러나는 문이 열려. 고마워라. 하지만 방 안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아. 아니, 그림자가 속삭였다. 그건 내가. 다음 날 아침 진짜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왔대. 소녀는 사라지고 없다. 지금도 그 마을에선 자정이 나면 아이들 목소리로 문 열어줘 라는 소리가 들린다다.
절대 자정이 지나서 문을 열어주지. 30년 전 한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날 이후 마을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우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은 다음 날 마을 어귀에 신발 한 짝만 남긴 채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이면 우물 근처를 피했다. 그러나 한 청년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우물로 향했다. 한 청년이 미신을 믿지 않았다. 그는 밤에 홀로 우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우물 깊은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형아, 나 좀 꺼내. 아이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청년은 망설이다 밧줄을 던졌다. 무언가 잡히는 느낌이 들었고 힘껏 끌어올렸다. 밧줄 끝에 매달린 것에 밧줄 끝엔 30년 전 사라진 아이의 낡은 신발이 매달려 있었다. 청년은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서 청년을 발견했다. 그는 신발 한 짝만 신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물에서는 두 명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 당신은 우물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따라가시겠어요? 새벽 2시 47분 다부동 터널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생존자는 단 한 명. 그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조수석에 누가 있었어요? 이 터널 밤 12시 이후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죽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아직도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거든요. 3일 전 죽은 신부가 혼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집. 기다리던 혼례날이 드디어 찾아왔죠. 신부 가마가 도착하자 온 마을인이 축하했지만 이상했습니다. 신부 집안 사람들의 표정이 마치 장례식장 같았어요. 그리고 신부는 면사포 속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죠. 첫날 밤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촛불을 밝힌 신발. 드디어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부가 시체처럼 창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신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저는 사실 3일 전 열병으로 죽었어요. 부모님이 혼담 파하기 싫어서 죽은 제 몸을 화장으로 꾸며 보낸 거예요. 순간 촛불이 꺼 어둠 속에서 신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썩어가는 살점, 텅 빈 눈. 총각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 다음 날 아침에 섬뜩한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신부 집안 사람들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마을 사람들이 신방에 들이 피 묻은 하얀 수에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조선시대 야담에 기록된 실화다. 죽은 자와의 혼례, 그 저주는 대대로 전해졌죠. 더 무서운 조선시대 괴담이 궁금하다면 깊은 밤 한양거리, 홀로 걷던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빨간 등불이 나타났죠.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인. 1800년대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귀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심한 사람은 여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주변이 낯설어집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인은 웃기만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공동묘지.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여인이 돌아봅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이미 죽었어. 충격적인 한마디. 그 순간 등불이 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정신을 차리니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순간 여인은 사라졌어.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간 등불 귀신은 죽을 운명인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 하지만 때로는 살려주기도 하고 과연 그녀는 저승사자예요? 구원자예요? 당신이라면 따라가시겠. 1823년 가을 경상도 김해 최진사의 10살 아들 춘식이가 산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저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죠. 춘식아 어디 있느냐? 산은 고요했고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한 농부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산길 한가운데 춘식이의 집신 한 짝, 그 옆에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기묘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아이를 끌고 간 흔적이었죠. 그날 밤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최진사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분명 춘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식이냐? 춘식. 최진사가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늙은 김영감이 뛰어나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진사님, 그건 춘식이가 아니옵니다. 장산범이요. 장산.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람을 잡아먹는 그간 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점점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5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목소리를 따라간 3명이 뼈만 남은 시체로 발견되어 김영감은 떨며 말했어. 괴물을 막을 방법은요? 한 달 후 떠돌이 무당이 마을에 도착했다. 장산범은 사람의 한을 먹고 자랍니다. 봉어지를 찾아 불로 태워야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산을 샅샅이고 깊은 곳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안에는 수십 년간 사라진 사람들의 뼈와 옷들,
그 안에 춘식이의 옷도입니다. 사람들이 동굴에 부르자 사람도 짐승도 아닌 섬뜩한 비명이 울려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국 여지승남에 실제로 기록됩니다. 전서 끝났지만 경고는